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반갑다. 7월 11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드디어 기나긴 조정 끝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지 실제로 반등이죠. 오늘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사실상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재료도 나왔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2500포인트, 오늘 860포인트 딱 걸쳤죠. 네,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서 당연히 반등이, 뭐 당연히란 말은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하락 종목들이 2000개, 뭐 1700개, 1400개에서 어제 1100개, 그리고 오늘은 상승 종목들이 거의 1700개 가까이 나오면서 완전 시장을 뒤집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재료는 기술적인 흐름도 있지만은 미합 중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호재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를 동반적으로 끌어올렸고,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강한 탄력이 나왔다는 점. 자, 우선은 중국부터 먼저 확인할 텐데, 이제 어제 나왔던 지표죠.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어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가 0입니다. 0, 여러분들. 0. 물가가 0이에요. 소비가 이제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5.4%. 소비도 안 하고 만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특히 디플레이션 침체인데 소비까지 둔화돼서 이 완전히 완전 죽어버리는 그런 경제 활동이 죽어버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경제 지표에도 증시가 어제도 중앙권 증시는 올랐고 오늘 또 올랐는데, 일단은 중국이 그래도 경제 부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 부양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지난번 LPL이라든가 뭐 지준 인하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한 번 더 했다가 그것마저 넘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17일날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전망하는 거는 4에서 5%인데 지금 다른 월가 전문가들이 2%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중국이 IMF 정반치 성장률이 2023년도 1분기, 2분기가 전부 5%, 6%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리오프닝 한다 끌어올렸는데, 뚜껑 까보니까 뭐 5%밖에 안 되고, 그리고 2분기는 지금 4% 이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2분기 GDP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부양책을 안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소비랑 생산이 줄어버린 상황에서 부양책까지 안 하면은 말 그대로 중국은 이제 일본처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중국은 300년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뭐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이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죠.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 이렇게 만약 경제지표 떴으면은 끔찍합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일단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공산국가이기도 하고, 또 뭐 한번 부양시키면은 국가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미국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를 하죠. 뭐 미국 시간 내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마 3%대가 나올 거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3%대예요. 3.01%입니다. 근데 3% 미만이 나오거나, 특히 근원 CPI가 만약에 5% 미만 나올 경우에는 연준 더 이상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번 금리 인상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금리 동결하고, 그리고 금리 동결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잡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당장에 사실상 지금 추세면은 인플레이션 잡힌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네, 인플레이션 잡혔기 때문에 이번 CPI 지수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게 좀 재밌는 뭐 이슈기도 하죠. 어제 보시면은 빅테크는 다 줄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반도체가 올랐잖아요. 이 반도체가, 자, 경기가 둔화되면 반도체가 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는 단기적인 과열이고, 사람들이 대체 수단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채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성장이 높은 종목이라든가 그동안 과대납폭이 나온 종목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지금 그렇게 뉴욕 증시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테슬라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리비안이 지금 9거래 연속으로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9거래 연속으로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단기적인 조정을 리비안이 바톤 터치를 잘 해주면서 전기차 2000지 업종들을 같이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그동안 테슬라 하나로 올라갔었던 2차전지가 이제 리비안이라든가 다른 전기차 업종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네, 그런 걸 본다면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올해가 타이밍입니다. 올해 3천을 찍을 타이밍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악재 잡고 있고 증시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강세론자입니다. 우리가 현물 주식을 하기 때문에 3,000포인트 찍을 때까지 무조건 존버하고 홀딩하고 춤에 때려야죠. 그게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증시가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해요. 국내 증시에 뭐 GS 건설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사태 익숙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이 나오기에는 증시에 있는 시가총액 종목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결국에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여기 실적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막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여기서 막 2200, 300 절대 못 갑니다. 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기업이 망해야 돼요. 몇 군데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반도체까지 일어난다 그러면은 3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2800 내년에 3초에 3천은 무조건 간다. 갈 때까지 버틸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약간 흥분했죠. 네. 올랐기 때문에 약간 흥분했고 그리고 예전에 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 네, 정도까지. 그리고 늘 말씀드리면 저는 마이너스 30, 40%는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네. 다만 조금 제가 이제 아쉽고 제가 약간 좀 판단 미스를 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장세가 반등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대형주 장세가 좀 이런 그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죠. 양극화 현상이 많이 높은데 어쩔 수 없지. 결국 2023년도 하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가 삼성전자 에코프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받쳐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도주가 이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반복될 수 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다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2군, 3군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대형주를 응원해야 돼요. 네, 제가 에코프로 엄청 응원하잖아요.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된다. 에코프로가 품절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잘 돼야지 중소형주, 테마주도 잘 된다는 점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오늘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제조업까지 사서 그냥 금융업 사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 품목들이죠. 화학, 석유화학, 그리고 뭐 전기전자, 운수장비, 자동차, 반도체.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철강이 조금 회복이 돼야 된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이 조금 회복이 되면은 경제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힘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 네,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리콜 문제만 조금 빠르게 종식시키고 파업 이슈만 잘 잡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우상한 랠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대형주 한번 차트 보셨나요? 다 이렇게 꼬그라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면은 전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코스피가 상한가 종목이 무려 3개나 나왔죠. 네, 상한가 종목이 3개 나왔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만에 18포인트까지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외국 투자들의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특히 에코프로의 바톤을 저는 포스코 그룹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에코프로가 지금 너무 비싸고 너무 가열이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 무서워. 막 100만원짜리 어떻게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도가 어디로 가냐? 포스코 그룹주로 간다. 네, 전구체 공장, 양극재, 음극재, 광산 다 할 수 있죠. 네, 자원 수출 다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하나 내에서 2차전지의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이 말 그대로 2차전지 기지가 되는 겁니다. 기지가. 네, 지금 2차전지 기지가 만드는 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새만금 있는데, 새만금 부지랑
이 포항 쪽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지 완전히 부지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정말 그 울산처럼 그 울산 하면 자동차잖아요. 포항 하면 2차전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 리스크가 시장 굉장히 많이 잠식했는데 정부가 개입하면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이번 2023년도 1분기에 뭘로 봤습니까? SB 파이낸셜 그룹 파산 터지니까 정부가 그냥 인수해버리죠. 정부가 은행한테 인수해라고 명령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가 어제 마감창에 올려드린 것처럼 5대 은행이 지금 5대 은행이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또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단기적으로 총선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년 4월달에 총선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뭐 리스크 질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잘 마무리되고 사실은 이거 그냥 덮어 놓는 건데 덮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국내 증시는 덮어 넣어서 좀 이게 약간적으로 시장에서 너무 활성화되지 않을 때까지는 빠르게 넘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한가 종목이 나오지 않았고요. 원자재 관련 테마주들 계속 강세죠. 요거는 계속 갈 겁니다. 계속 오늘 SX 시간의 상한가도 나오겠고, 요거 마이너스 35%에서 지금 플러스 50%입니다. 네, 2달 만에 턴어라운드 했죠.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원자재, 그러니까 절대 필요한 이 수요가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업종들은 무조건 홀딩하세요. 뭐 리튬 관련 테마주도 홀딩하세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드디어 원자재 관련 테마주가 오늘 큰 폭의 탄력이 나왔던 한전산업이 무려 상한가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원전에 대한 이 내용이 결국에는 총선 내년 4월 달에 여당이 만약에 이번에 과반을 놓는다 그러면은 딱 총선 끝나자마자 그냥 풀매수해야 됩니다. 원자력 관련 테마주. 지금 어차피 죄송하고 내용을 안 바꿨네요. 지금 어차피 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야당이 과반석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요. 네,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추진하는데 여기에 뭐 재원이라든가 뭐 우리 법령을 바꾸는 거는 못해요. 그래서 총선 때 여당이 이기면은 어떻게 된다? 풀매수. 네, 원전 관련 테마주 풀매수. 근데 총선 때 야당이 이긴다? 피곤해져요. 원전 관련 테마주들은 피곤해진다는 점. 4월이 기점이다. 원전 관련 테마주들은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막 비중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길게 보셔서 대응하셔도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나니까 종목들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좀 퇴근 시간에 안전 운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시장 오르는데 또 교통사고 나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6월달에 신고가 10일날 딱 신고가 찍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1거래 중에 양봉이 3번 나왔어요. 1% 이상이.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가 오늘 이제 4번째 이렇게 1% 이상 양봉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양봉이 4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증시 강세론자다. 아니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아니면 저게 곧버스 인버스 사야죠. 우리 현물 가지고 있잖아요. 무조건 증시 좋게 보세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어태식이 외국인들 돌아왔구나. 돌아왔구나. 반갑다. 반갑다.